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책 359쪽입니다. 그러니까 359쪽에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자가 이제 시행자이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시행자이고, 그러니까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는 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무슨 건설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건설 회사가 이제 그 돈이 많다 보니까 돈 갖고 이제 이 사업을 막 좌지우지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즉 건설 회사가 이 사업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예전에는 좀 더 뒤로 뺐었어요. 늦게 일찍 들어오면 안 돼. 니네들은 좀 천천히 들어와. 와서 헷갈리게, 그러니까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차저차 사정으로 해서 이제 시공자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공자가 설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랑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해졌어요. 시행자가 서기만 하면 바로,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다 있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있는 거니까. 시행자가 이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서기만 하면 바로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언제 서냐라고 하는 건데요. 7번 보시죠. 7번에 이쪽이 지금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이죠. 조합이 서기만 하면 바로, 소유자가 사업 주체로 정해지기만 하면 바로, 소유자 조합 지키고 시장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한다 확정되면 바로, 그러니까 이쪽이 서기만 하면 바로 시공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19쪽, 그러니까 44분의 19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아래 3-8, 그러니까 조합 등 시행자 확정 후 시행자가 서기만 하면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 시공자 그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면 훨씬 간단한 거고요. 표 첫째 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고요. 둘째 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서기만 하면 바로 시공자를 계약 맺을 수 있다고요. 조합은 언제 만들어져요? 조합 설립인가가 되기만 하면,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바로,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 그러니까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뭐 수의계약은 이제 예외입니다.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출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아랫줄, 100인 이하 조합이라고요. 찌그만 조합, 100인 이하 조합 서기만 하면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100인 이하 조합은 공사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자체 약속,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있죠. 7번이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합니다. 땅 부자 몇 명이서 한다고요? 20인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들이죠. 큰 대갓집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어느 동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할 때요. 또 어느 동네는 누구네 집안 땅 안 받고는 못 지나가. 그 정도로 땅 부자 집안들이 있다고요. 그 땅 부자 집안, 그 할머니, 그러니까 대갓집 할머니 있습니다. 할머니 신촌에서 놀고 계시느니, 그러니까 나와서 팥죽 할머니, 팥죽 끓이고 계시고, 팥죽 장사하시고, 또 이제 심심풀이로요. 그러니까 건너집 할머니 나와서 깨죽 팔고 계시고, 깨죽 할머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합까지 갈 필요 없이 숫자도 적으니까 그냥 우리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몇 명 모여서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서기만 하면. 근데 팥죽 할머니, 소유자가 언제 그러니까 시행자가 되냐고요. 언제 주체로 서게 되냐고요. 이건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가 사업을 한다고요. 그럼 팥죽 할머니가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후 자체 약속,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계속이요. 그 아랫줄. 공적사유 8가지, 시장수 주공, 공적사유 3가지, 지정개발자가 정해졌다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조합, 소유자, 제끼고, 그러니까 시장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한다라고 정해졌으면, 시행자로 정해졌으면 바로 예외적 시행자 지정 고시 후 바로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이 시주지 예외적 시행자로 갈 때는 조합이 없죠. 조합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중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조합은 없지만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들은 A 업체를 원한다. 그러면 A 업체를 받아주면 되죠. 이쪽에서 안 돼. A 업체 싫어. B 업체 정해줬어. 우리는 A 업체 원한다니까? 당신 들어와서 하면 되지. 왜 B 업체를 고집이야? 내가 고등학교 동장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는 A 업체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A 업체를 받아주라고요.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외우는 거 많지 않은 거고요. 이 흐름과 그다음에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곧 아시게 됩니다. 시행자가 서기만 하면 바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책으로 보시죠. 책 보시면 359쪽에 그러니까 양보 1번 계약 방법, 동그라미 1번 추진 현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이 법 다른 법 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계약, 표시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 표시요.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원칙. 다만 예외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양보 2번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 표시요.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 표시요. 총회에서 경쟁 입찰, 표시요. 경쟁 입찰 또는 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사선 그고요.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 조합원이 100명 이하, 표시요. 100명 이하 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 표시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첫째 줄의 경쟁 입찰과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자체 약속,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할 수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마다 자체 약속으로 정하면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A 조합에서는 우리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 중에서 정하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자체 약속으로 정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표시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표시요.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파축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신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이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표시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표시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법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표시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 4, 5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3, 4, 5 묶어서 4번은 나중에 있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준대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 그렇죠?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우리는 A 회사를 원한다. 그러면 A 회사를 받으라고요. 뒷내용 빼고 동그라미 6번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 표시요.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표시요. 철거, 공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즉 공사와 철거를 같이 하라고요. 옛날에 시공 따로 철거 따로 했더니 뭐 철거 특히 뭐 성면가루들 막 뻥뻥 풀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파란 5번 X 하시고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으로 위치가 정해졌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 1, 2월 순환에는 사업시행계획, 이제 관리처분계획 이 중요한 계획들에 대해서 초점을 봤다면 지금 이번 순환은 이 조합 설립 추진과 조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보시자고요. 먼저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파란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법이 이상하게 써져 있어요. 조합을 만들려면 이게 아니라 조합 설립에 앞서서 뭐 그런 뜻이고요.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 표시요. 과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운영원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구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박스 1번 추진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표시요. 5명 이상의 추진회 위원, 그러니까 2번 법 규정에 따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만들 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체를 다 써보자고요. 지금 동그라미 1번 그 4줄과 그 박스의 3줄
중요한 거니까 그 한 글자도 빠짐없이 칠판에 다 옮겨 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고요. 정오과추이죠. 쓰시고요. 정오과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정오과추, 정오과추, 깡충, 정오의 깡충, 난 12시 깡충인 겁니다. 정오의 깡충이라고요. 그거 보자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옛날에 이거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가려고 했었다고요. 간 적이 있었다고요. 조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부에서 쌈만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 생각 다르고 건축물 소유자 생각 다르죠. 큰 땅, 작은 땅 생각 다르죠. 상가, 주택사 생각 다르죠. 조합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서로 100명이, 여기 이제 100명이라고 잡으면 100명이 모여서 서로 싸움만 하게 되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움만 하지 조합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고요?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가라고요.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100명이라고 보자고요. 100명 있으면 그 중에 정오의 깡충 몇 명이요? 5명이 있죠. 5명이 추진위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95명은, 그러니까 조합원도 아니고 추진위원은 5명이고 그냥 95명은 소유자라고요. 소유자이고 이 95명이 이제 싸울 필요는 없다고요. 싸울 필요 없이 큰 땅 가진 사람들, 어차피 이 5명은 뭘 준비해 가는 거예요? 조합을 준비해 간다고요. 정오, 꽝충, 과반이니까 지금 100명 중에 몇 명 동의를 받았고요? 51명 동의를 받았고, 곧 보겠습니다만 조합 만들려면 그러니까 75명, 즉 플러스 24명의 동의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95명은 이제 싸울 필요 없다고요. 근데 추진위원들은 이제 조합으로 가려고 하는 나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큰 땅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하고요. 뭐 치맥집에서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쪽 사람 불러갖고 위원 누구 한 명 불러갖고 요렇게 해야 돼. 요건 우리 양보 못해요. 이건 꼭 받아줘야 돼. 아니면 우리 도장 안 찍어줘. 그러니까 작은 땅 가진 사람 모여갖고요. 그러니까 뭐 엊그저께 뭐 무슨 일이 있었다며 뭐 그쪽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거 안 받으면 우리 도장 안 찍어줘. 건물 가진 사람들. 그 건물도 없이 땅만 흙만 가진 사람들이 외쳐 난리를 친데 아무튼 우리 거 안 받으면 도장 안 찍어줘. 또 뭐 상가 가진 건물 중에 상가 가진 사람들이요.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니까 95명은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5명이 모여서 밤마다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떻게 해서 아무튼 75명 도장을 받아야 조합으로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75명 도장을 받아낼 수 있는지 5명이 고민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 막 밤새도록 토론하고 싸우고 해가면서 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95명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죠. 지금 뭐 길게 시험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한 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다음 363 양괄호 4번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그렇죠?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한 거는 다 조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양괄호 5번 창립총회는 지금은 초점 아니고 그 다음에 365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 있습니다. 조합으로 가는데 먼저 7번 보시죠. 7번 보시면 주그에는 주그도 조합이 없고요. 재개발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족보가 완전 다른 족보라고요. 그래서 조합도 완전 다른 족보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운영의 공통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 44쪽에 19쪽이요. 44쪽 프린트물의 19쪽을 보시면 3-6번 정부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위원 동의요건이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7번 보시죠. 정오의 깡충 사람수 과반 51명 도장을 받았죠. 조합으로 가려면 더 추가 도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 수만이 아니라 면적도 필요해요. 3칸 중에 첫 번째 칸 재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총수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 조합을 만드는데
두 번째 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 도봉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칸,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면 우선 각 동마다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단지 전체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옮겼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요. 재건축 중에 주택단지 밖도 있고 주택단지도 있죠. 여기서는 얼마고요?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그 분모들 빼고요. 그냥 3, 1, 3, 2, 3, 3이 되는 거죠. 이거 갖고 2가 몇 분의 2요? 혹시 그게 1377분의 2인가? 329분의 2인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겠죠? 2면 얼마고요? 3분의 2, 3이면 4분의 3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분자만 놓고 보면 외우는 게 간단해지고요. 사람 수, 총수로는 얼마고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총수, 숫자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333, 셋 됐습니다. 총수는 셋 됐고요. 다음에 면적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죠. 면적이 1, 2, 3,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고요. 다음에 이쪽, 주택단지 재건축, 주택단지 밖에서는, 밖에서는 3, 둘 이래요. 박, 3, 둘, 박, 3, 둘, 박, 3, 돌, 삼돌아, 박, 3, 돌이라고요. 결론은 연습반요. 그래서 그 표에 잘 아래쪽에 써져 있듯이, 세, 하나, 둘, 셋, 박, 3, 돌, 끝났습니다. 세, 하나, 둘, 셋, 박, 3, 돌, 세, 하나, 둘, 셋, 박, 3, 돌, 세, 하나, 둘, 셋, 박, 3, 돌 하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3-7 조합원, 표가 4칸, 두 번째 칸, 주그에는 주그도 조합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재개발, 세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가시죠. 재개발 조합,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고 조합 설립인가는 4분의 3, 2분의 1이고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죠. 그래서 공익사업이니까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 되는 겁니다. 낡은 아파트 소유자에서 조합원이 된 거죠. 조합원이면 새 아파트 받는 겁니다.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주의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30년 된 연탄 아파트 14평짜리가 45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하는 거죠. 다 자본주의니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고 팔 수 있다. 그런데 뭐 잡자 할 때는 투기 잡자 할 때는 사고 팔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계속 놔두면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막아야 뛰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기 잡자 할 때는 사고 팔 수 없다. 또 아니면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경우에는 낡은 아파트는 사고 팔 수 있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겠다. 조합원 지위는 주지 않겠다. 근데 언제부터요? 이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사업, 투기과열지구, 관리처분계 인가 후에는 낡은 아파트를 사봤자 조합원 지위를 이전해 주지 않는다. 개관이 되는 거죠.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의 계획이고 개관. 네 번째 칸요. 재건축은 토지용 소유자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죠. 그 다음에 박삼둘도 있고요.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재건축은 민법 족보, 사익사업 족보죠. 그래서 동의자만 조합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역시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투기잡자에서는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새 아파트를 안 주겠다. 재건축은 투기가 더 심하니까 더 땡겨서 조합 설립인가 후, 그때부터 조합원주의 사고 팔 수 없다. 조합원주의를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줄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인 거죠. 그래서 투, 건, 조, 개, 관.
투기발주고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사업할 수 없다. 투건조 개관이 됩니다. 이상이 차이점이고 이 차이점을 뺀 이제 공통점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책을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365쪽이죠. 365쪽에 있고 그러니까 굵은 2번 조합의 설립, 양과 1번 조합 설립인가 등, 뭐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의무에 뭐 보면은 이제 원칙이 수행자고요. 시장수송,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용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몇이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다만 토지용 소유자, 몇이요? 토지용 소유자, 그러니까 재개발, 몇이요?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1번은 7번 보시죠. 여기에 이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 이 전체를 아까 책에 3쪽이 됐었는데 그 3쪽 내용을 5줄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게 나온다고요. 시장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동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데 토지동 소유자가 20인 미만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 전체를 액션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고,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지금 셋 하나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의 동의요건 보면 재개발 몇이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괄호 넘어서 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몇이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몇이요?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수승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빡생 야구요. 4분의 3 2분의 1 동그라미 3번 다음 쪽 와서요. 기업관 주택단지 내의 동의요건,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추진위원회, 괄호 넘어서요.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 사선거고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동, 표시요. 각동, 괄호 넘어서 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 표시요. 과반, 수동의, 괄호 넘어서 와, 사선거고요. 주택단지의 전체, 표시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그렇죠?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법과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지은번 본문 주택단지가 아닌, 그렇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부유기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그렇죠?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렇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가 있습니다. 한쪽 전체가 다 뭐냐면 이거라고요.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라고요. 쎄 하나 둘 셋 박삼돌. 그냥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소리 내다 보면 나중에는 맞춰요.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면 이 문제는 맞추고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5번 X, 동그라미 6번 X. 양괄 2번 토지용 소유자 동의 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보시죠.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370 양과 3번 조합의 법인격이고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등등등 2번, 3번 생략하고요. 양과 4번 조합원의 자격 등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쓰냐고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우선 읽고 설명드리면 370쪽 양과 4번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조합원, 그렇죠? 조합원. 첫 번째 괄호는 의미 없고요. 다음 쪽 가세요. 토지 등 소유자,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괄호 넘어서 로 하되, 그렇죠? 로 하되. 그다음에 사선 긋고요. 그다음에 첫째 줄, 다시요. 371쪽의 첫째 줄. 괄호 재건축, 그렇죠?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그렇죠?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그것보다 구분해서 쓰는 게 훨씬 낫죠. 재개발, 강제가입, 재건축, 동의자만. 그걸 문장을 구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섞어놓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우선 괄호 빼고 읽으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안다. 토지 등 소유자로 안다.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가입이고, 그런데 재건축은 민법 쪽 보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예요? 재개발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다음에 둘째 줄이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 그죠?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 그죠?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5명, 10명 설치고 다니지만 한 표,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는 거죠. 그 주문장 빼고, 그래서 박스, 오른쪽이나 박스 위에다가 투기 X 쓰시고요. 투기 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명 설치고 다녀봤자 너희들은 한 표, 한 채만 준다는 거죠. 박스 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 그죠?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번, 여러 명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 그죠? 1세대에 속하는 때 사선 거고요. 뒷문장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3번, 조합 설립인가, 그죠? 조합 설립인가. 괄호 넘어와서 후, 그죠? 후. 한 명, 그죠? 한 명.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 그죠?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다 투기 냄새 나는 거죠. 작은 1번이요. 땅 하나를 2명, 20명, 200명 공유하고 있습니다. 땅 하나에 200명 공유하고 있는데 한 표요? 200표요? 아파트를 200채를 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표, 한 채만 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작은 2번, 한 세대, 재개발,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요? 한 채를 받는 거죠. 한 사람이 5개 갖고 있습니다. 예? 내가 5개 갖고 있어서 한 채밖에 못 받네? 그러면 이름을 달리해놔야지. 이거 삼촌 못 믿고 오고, 고모도 못 믿고 오고, 외숙모도 못 믿고 오고, 우리 집 식구밖에 없네? 해봤자 다 그 똑같은 돈으로 그 집 식구들인 거죠. 한 집 식구에 속해 있으면 다 합쳐서 한 표, 한 채. 3번은 안 써도 당연한 얘기예요. 7번 보시죠. 조합 설립인가로 조합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때 명단 확정돼서 여기 A, B, C 등등이 있다고요. 저렇게 됐는데 명단이 됐는데 조합 설립인가 있고 나서 A가 지 땅을 100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이름을 100명 A와 그러니까 B, C 아무튼 PQR, BQR 해서요. 그러니까 이름을 100명으로 해놨다고요. 그러면 100채를 줄 거예요. 아니죠. 투기꾼들 뻔하잖아요. 이 날짜에 있었던 이 사람 A 한 명인 거지 이 뒤에 들어오는 것들 다 투기꾼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쪽수 증가시켜봤자 안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기적 행위 해봤자 안 준다는 거죠. 이고요.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투건조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투기괄지구, 표시요. 투기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표시요. 양수, 관련해서 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표시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선 그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그 언저리에다가 크게 쓰자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투건조개관 쓰시고요. 투건조개관입니다. 투기괄지구에서 지금 표시한 그대로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낡은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는데 양수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새 아파트 받는 건 안 주겠다. 그래서 거리를 딱 막는 거죠. 투건조개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건조개관에 대한 예외도 있는데 예외는 이제 주택법 편한 데서 보고 오시면 편하고요.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다른 데서 보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까지 하려면 좀 더 어수선하니까 예외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투건조개관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합 차이점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조합 운영의 공통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72쪽 오시고 372쪽 그 양괄호 5번 정관이 있는데 그 위에 어느 언저리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먼저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하나를 보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요, 국민요?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럼 5천만 국민의 약속, 뭐가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5천만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대통령 선출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안 쓰고 이제 조합을 쓸 건데요. 요거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데 매번 5천만 국민이 매번 모여서 회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0명,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헌법, 국민투표,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라고 집행부, 행정부, 중앙정부가 있는 거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사회시간에 배우는 기본사항이에요. 그런 거고. 근데 이것을 그대로 조합에 적용해보자고요. 조합 역시 주인이 조합장이요? 조합원이요? 조합원이 주인이죠.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 전체 약속, 뭐가 있고요? 정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해야죠.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를 둡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하면 20명 정했다고 치죠. 대의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정한 것을 집행하라고 집행부, 임원을 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거는 배드민턴회 좀 큰 조직에도, 또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회 좀 큰, 사람들 많이 있는 고등학교 동창회도 회원 수첩 보면 이 그림은 다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어느 조직의 기본 사항이라고요. 어지간한 모임들은 다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조합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죠. 양벌 5번.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 조합원 전체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쪽, 동그라미 3번. 조합이 정관을 변경,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 과반, 산성으로 시장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사선 급후요. 다만 위 동그라미 1에 제1항, 제2호, 제3호, 4호, 그 다음에 8호, 13호, 16호의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인데 좀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보자고요. 정관이 조합은 100명이라고 잡으면 100명 약속이죠. 100명의 약속입니다. 100명 약속을 이 20명 나부랭이들이 지네들이 바꾸면 돼요? 안 되죠. 100명 약속은 100명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100명이니까 반 넘게 51명 찬성을 해야 정관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정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6가지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요. 따라서 책 앞쪽으로 가시고 372 쪽에 234 동그라미 하시고 234 묶으시고 그 앞에다가 자격, 조합은 자격 쓰시고요. 다음 쪽 하세요. 8, 13, 16 동그라미 하시고요. 8, 13, 16 동그라미 하시고 8에다가 돈 쓰시고요. 돈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자격 3가지, 돈 3가지입니다. 8, 13, 16 떨어져 있으니까 묶으셔도 되고 놔도 되고요. 중요한 6가지는 3분의 2가 필요하다. 실무죠. 조합에서 지금 먼저 이런 것을 해갑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 개똥이가 있어요. 저 개똥이는 조합에 와서 회의 때 와서 방구만 뿡뿡 꼈었고, 술도 이만큼 해서 술 냄새도 풍기고, 그다음에 회의하는데 이상한 소리나 있었고, 아이고 저 개똥이 좀 자르면 좋겠네. 개똥이를 자르고 싶잖아요. 근데 또 달리 보면 저 개똥이 패거리들이 작당을 해서 나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리는 건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죠. 내가 잘릴 수 있다고요. 큰 거라고요. 작은 2번 372 작은 2번 372 372쪽에 작은 2번이요. 지금 2, 3, 4 그걸 좀 보여드려요. 자격 3가지요. 저놈들이 작당을 해서 나를 자를 수도 있는 거죠. 조합은 자격 조건을 바꿔서 나를 자를 수도 있고요. 조합은 제명 나를 자를 수도 있고요. 4번 정비구역 위치요. 7번 보시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놈들이 이 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내가 여기 갖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 사업에서 제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계속 저놈들이 나를 자르냐 마냐 중요한 거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 13, 16, 8번.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죠. 13번.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와 절차.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라고요. 16번.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어떤 건설회사 붙이냐.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6가지는 그러니까 3분의 2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관.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 특별한 거는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아래, 그러니까 돈 받고 돈 줘서 일 시키는 애들이잖아요. 부하 직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법, 행정법은 그렇다고요. 대통령, 도지사, 시장, 장관 다 누구예요? 그냥 부하 직원입니다. 돈 줘서 일 시키는 거예요. 돈 주고 있잖아요. 월급 주고 있잖아요. 돈 줘서 일 시키는 직원들이라고요. 여기는 가장 아래에 있는데 아무튼 뭐 일부 못된 동그라미들은 지네들이 무슨 뭐 대장이나 잘난 사람인 척으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뒤에 써져야 되는데 조합이 앞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다음 각후에 임원을 준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괄호요. 그러니까 조합이 주는 이사, 뼈죠.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뼈죠.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 뼈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이야, 뼈죠. 3명이야로 한다. 다만 도중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 뼈죠. 5명 이상으로 한다. 해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에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어요. 뭐 당연히 조합장 있고, 그러니까 이사 있고,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는 뭐라고요?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부를 감독하는 거죠. 일은 안 하고 내부만 감독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일은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이사가 뭔가를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러니까 뭐 넓은 범위의 업무, 특정 분야의 전문 업무,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이사가 이상이라고요. 감사는 이상 X요. 감사는 감사하고 이상이 아니죠. 감상형? 감상도 없고요. 이사가 이상, 3명 이상, 5명 이상, 이사가 이상입니다. 이사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 다음 쪽 와서요. 374.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이야. 표시요. 3년이야.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표시요. 연임할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또 뽑고 하자고요. 한 놈이 있을까? 소출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계속 바꿔가면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하고 3년이야 범위 수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6번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이요. 375쪽에 양괄호 7번 그러니까 조합 임원의 직무 동그라미 1번은 뭐 표시할 거 없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7번요. 조합장은 총회가 사회 봐야죠. 대의원의 사회 봐야죠.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특히 대의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2번, 뭐 그렇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장 또는 이사, 표시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표시요.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 소송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표시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가 무슨 건설회사를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데 조합에서 건설 맡길 게 있습니다. 근데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100짜리 공사를 그러니까 500에 가져가고 조합에 400피 미치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입찰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본주의에서 그럴 수는 없고요. 입찰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진행할 때에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고요? 내부감독,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죠? 겸할 수 없다.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그 하나도 못해갖고 그 산을 일으키면서 그다음에 뭘 여기저기 걸치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양괄호 8번 뭐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동그라미 1번 담 각후이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될 수 없다. 뭐 박스 1, 2, 3, 4는 뭐 중개법에서 매번 보시는 똑같은 얘기니까 뭐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5번 2법 표시요. 2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선고 받고 5년 표시요.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사람은 크게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벌금 100만 원은 TV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장 잘리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 표시요.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표시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만약에 누구 잘랐다고 그 사람 그동안 도장 찍은 거 싹 없애 무효다 그러면은 일한 거 다 날라가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효력을 유지하는 거죠. 효력을 잃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요. 짜장면집 외상값 띄워 먹으면 안 되죠. 외상값 받으러 왔습니다. 중국집에서요. 저 개똥씨 그러니까 외상값 받으러 왔는데요. 조합해서요. 아 개똥이 어디 그 자르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짜장면집 외상값 띄워 먹으면 안 되죠. 동그라미 4번 X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9번 총회가 있죠. 총회가 조합은 1000명, 이 모여서 뭔가 중요한 거는 1000명이 결정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동그라미 1번,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준다. 당연히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 3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표시요.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총회에 대해서 7일 전까지 알려줘야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런 걸 결정하는 거구나. 네 생각은 어때요? 나는 그렇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한다고요. 양괄호 10번 총회 의결. 동그라미 1번.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1번부터 13번. 13에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무튼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는 7번 보시죠. 그건 대의원한테 못 맡기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은 관계없고, 그런데요. 동그라미 3, 4 묶으시고, 뭐,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 총회 의결은 이 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 표시요. 과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 표시요. 과반, 찬성으로 한다. 동그라미 4번. 위 동그라미 1의 제9와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 표시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선 그고요. 다음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표시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괄호 넘어서 이상, 표시요.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표시요.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총회 의결에서요. 지금 거기가 동그라미 3과 4죠. 여기서 앞으로 쓰죠. 동그라미 3과 4인데, 동그라미 3번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은 첫째 줄에는 2분의 1 초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에는 3분의 2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100명이라고 치면, 이건 이제, 그 다음은 예고요. 이건 26명. 이거는 51명. 이건 이제 67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합은 100명이면 반 넘게, 51명은 출석해야 되고, 51명 출석한 사람 중에서 또 반 넘게, 26명은 동의를 해야 뭔가를 결정한다. 그게 기본이고,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위 동그라미 1에 9, 및 10호인데, 다시 올라가시죠. 양괄호 1번. 총회 의결에 동그라미 1번. 박스에 9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요. 9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9번. 사업시행 계획서. 표시요. 사업시행 계획서. 10번. 관리처분계. 표시요. 관리처분계. 7번 보시죠. 그건 그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7번 지금 이거는 지금 조합에 대한 설명인데요. 빼고요. 이 전체 그림에서 계획 하나, 둘, 셋.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조합은 첫 번째 정비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 땅의 사람이 정해졌고 그 정해진 사람들로 조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다음에 있는 겁니다. 조합이 해야 될 중요한 것 2가지가 뭐예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죠. 사업시행계획 세워서 시장구수 도장받고 관리처분계획 세워서 시장구수 도장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당연히 조합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이 중요한 2가지는 그러니까 전체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100명 중에 51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4번의 둘째 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고요. 100만 내면 새 아파트 받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고생해서 100을 마련하면 새 아파트 받겠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130을 내놓으래요. 이런 나쁜 동그라미들.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3분의 2 이상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5번. 조합원은 서면, 표시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표시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편 투표 되고요. 대리 투표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 다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또 별개의 내용인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은 우편 투표, 대리 투표가 된다 하더라도 조합을 하는데 총회를 하는데 지금 보시죠. 100명 있는 조합에서 총회를 하고 있는데 5명 앉아서 편지봉투만 까고 있으면 돼요? 안 된다고요. 더 많은 사람이 와 있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6번 총회 의결은 그러니까 조합원 100분의 10 표시요.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표시요. 직접 출석해야 된다. 사선 그고요. 다만 상임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100분의 20 표시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우편 투표, 대리 투표 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 이상 출석, 중요한 거는 20%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양괄 11번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뼈죠. 100명 이상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뼈죠.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가 없으면 일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회 수집이 거의 아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질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시설억망, 건물억망, 45억 그러니까 돈이 아무튼 45억 갖고 집 한 채 산 사람이 그 40억 들여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30년 된 연탄 아파트인데 그 집에서 생활하려고 지금 40억 주고 집을 샀어요. 그거 아니죠. 투자 목적으로 산 거라고요. 다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소유자가 살고 있는 비율이 8%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총회 만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총회에서 결정해야죠. 그런데 어지간한 거라도 결정을 해야 뭔가를 진행을 해가니까 대의원 수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총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시험 나온 적 없고,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사선 거고요. 조합 임원 표시요. 임원은 대의원 표시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7번 보시죠. 이쪽과 이쪽을 구분한다고요. 근데 조합장은 여기 가서 사회봐야 되고 여기 가서 사회봐야 되니까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는 저쪽 대의원으로 갈 수 없다고요.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요. 외울 수 있는데 또 달리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뭐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대의원에는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100명 전체가 모여서 결정하는데 매번 100명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20명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의결기구라고요. 의결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관총회 대의원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이죠. 집행입니다. 의결과 집행은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아무튼 현대사회 조직의 행정의 또 조직의 기본 원리예요. 예전에 의결과 집행을 지가 다 혼자 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선덕여왕이고 그게 미실이고 그게 연산군이고 그게 수양대군이죠. 지가 결정하고 지가 한다고요. 그냥 지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개똥이를 불렀어요. 개똥이 네 죄를 알렸다. 개똥이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내가 정했는데 너 그거 안 지켰잖아.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랑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정했다. 저놈을 매우 쳐라. 네 죄를 알렸다. 내가 뭔 죄를 졌냐고. 저놈이 죄를 고백할 때까지 더 쳐라. 잘못했다. 내가 아무튼 잘못했다. 이제 그만 때려라. 무슨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뭔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쳐라. 지금 그런 게 뻔하잖아요. 지가 정하고 지가 집행하고 그게 독재고 연산군이고 그런 거죠.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구분해야 된다고요. 의결과 집행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행 쪽이 의결 쪽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장은 회의보러 들어가야 되지만 나머지는 저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무튼 동그라미 4번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표시요. 다음 대통령이 하는 사항 외에는 표시요. 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박스 오른쪽에다가요. 총회에서만 쓰시고요. 이 박스에 있는 사항은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에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 결정할 수는 없다고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는 게 다음 쪽까지 가시면 11번까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빼고요.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의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보셨고 아무튼 그런 것까지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죠.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은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앉아가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앉아가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만드는 게 원칙. 근데 재개발 20인 미만은 소유자가 할 수 있다가 있죠. 근데 시장구수 주공할 때는 조합이 없잖아요. 지정개발자가 할 때도 조합이 없잖아요. 그럼 조합이 없다고 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가면 이 사람들 기분 안 좋죠. 이놈들아 우리 뜻은 이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괄호 12가 주민대표회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요. 양괄호 12가 주민대표회의는 그러니까 그 양괄호 12에다 쓰시죠. 그러니까 반대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일 때 A와 B가 계약을 맺는 거죠. A와 B 값을 계약을 맺을 때 A와 B가 서로 반대는 그러니까 권리 방향은 반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산토끼 반대말로 그러니까 집토끼 그다음에 알칼리 토끼 죽은 토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판 토끼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꼭 반대말이 아니라 이제 대비되는 것. 주민 대표회의는 언제 만드냐면 저 시주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자일 때 이놈들아 니네들 마음대로만 하지 마. 우리 뜻은 이려. 그러니까 우리 뜻도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게 주민 대표회의인 거고요. 다음 쪽이요. 양괄호 13번.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는 칠판 보시면 예외적 시행자에서 시주는 이때니까 이때는 누구 계세요? 지정개발자인데 그러니까 지정개발자 중에서도 신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업자는
그러니까 지정개발자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예요. 그래서 신택업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뭐 당연히 이놈아, 너네들은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는 기구가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앞장 가시고요. 그러니까 379에 양괄호 12 주민대표회의 동그라미 1번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주택 공사 등 표시요.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주택 공사 등의 사업 시행 표시요.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구시구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한다. 뭐 달라고요? 얘기하려고요. 뭐 2, 3, 4 생략하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 표시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 표시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행 규정을 정하는 데 의견을 제시 표시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얘기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의 첫째 줄 사업시행자 누구라고요? 시군, 주공 쓰시고요. 그러니까 시군, 주공, 사업시행자 니네들 마음대로만 하지 마. 우리 뜻은 이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380 양괄호 13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 표시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당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괄호 넘어서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의 의결 표시요.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 아시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신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업무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위탁, 수탁 그거 있잖아요. 위탁.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까? 아니 업체한테 맡겨. 좀 업체한테 맡겼다고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세요. 돈 줄 테니까 요거 이렇게 하세요. 일을 맡겼어요. 그럼 일을 맡겼으면 그걸 받아서 그만큼의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해줘야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없이 지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할 때는 이 토지등 소유자 전체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맡겨주면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위탁하고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죠. 수탁하고요. 신탁계약입니다. 여기까지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래서 조합까지를 보셨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 세워서 그다음에 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뒷 내용들은 지난주에는 보셨고 또 이제 번갈아 가시자고요. 이제 다음 순환에는 5, 6월에는 설명들을 조금씩 줄이면은 이제 번갈아 가는 내용을 한 번에 쭉 이제 한번 짚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